자, 안녕하세요. 송도당구 아카데미 송도훈 프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송도당구 아카데미에서 당구 스튜디오라는 유튜브 다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 송도당구 아카데미에서는 당구의 기본 원리와 실전 배치에 관한 어떤 당구의 정석적인 내용들을 레슨 형식으로 알려드리는 채널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자, 새로 만든 당구 스튜디오에서는 저희 송도당구 아카데미 저희 회원들하고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즐거운 얘기들과 재밌는 이야기들로 채널을 만들어갈 생각이니까, 자, 저희 당구 스튜디오도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당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당구의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 빗각과 엇각에 관련된 기울기에 이어서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수구와 일족구의 거리입니다. 자, 쿠션의 반발에서도 알아본 것처럼 수구와 일족구의 거리뿐만 아니라 일족구가 원쿠션하고 가까운지, 자, 수구가 쿠션하고 가까운지도 중요하지만, 자, 이 네모난 당구 테이블 안에서 이루어지는 당구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결정짓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울기와 일족구와 수구의 거리입니다. 자, 바로 이 일족구와 수구의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고민들, 자, 그리고 이 일족구와 수구의 거리에 따라 스커트나 커브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두께와 분리각의 문제들, 다른 기본기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두께, 회전, 당점 또는 스트로크나 스피드의 변화, 분리각, 입사각, 반사각의 변화 등을 어느 정도 그래도 테이블 안에서 수치적으로 또는 변화의 양 정도로 또는 포인트마다 숫자를 매겨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긴 한데요. 자, 특히나 이 일족구와 수구의 기울기나 일족구와 수구의 거리 같은 문제는 수치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매우 어렵죠.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수치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파악했을 때 현재 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구실의 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 것인지 안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상황을 살펴보시고 또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고 연습해 보신 후에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족구와 수구의 거리에 따라 고려해야 될 점, 첫 번째, 바로 이 두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실제로 레슨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하면 두께를 정교하게 잘 맞출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 따로 두께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우선 일족구와 수구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불안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먼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스커트와 커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가 먼 앞돌리기뿐만 아니라 뒤돌리기, 뭐 옆돌리기에서도 거리가 멀게 되면 회전이나 당점을 쓸 때 스커트나 커브 현상 때문에 두께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미 지난 스트로크 편에서 스커트와 커브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드렸었기 때문에, 자, 스커트와 커브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참고 영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 스커트와 커브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먼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스커트라는 것은 내가 회전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말하고, 커브는 스커트가 일어나서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갔던 공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공을 쳐보면요, 정면을 칠 텐데 회전을 왼쪽으로 많이 주고 직선을 조정해서 한번 쳐보면요, 굴러가는 공의 모양을 잘 살펴보세요. 자, 회전을 왼쪽으로 주고요, 가운데 포인트 정면을 조준할 건데
자, 한번 쳐보면. 자, 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셨나요? 가운데 포인트 오른쪽을 향해서 맞았죠. 자, 이런 것이 회전을 왼쪽으로 줬을 때 회전의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회전을 오른쪽에다 주고 한번 쳐볼게요. 자, 회전을 오른쪽에다 주고 정면, 가운데 포인트 정면 지점을 쳐볼 텐데 공이 뭐가 가는 모양을 잘 보시면, 자, 이번에는 가운데 포인트의 왼쪽 지점을 맞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오른쪽으로 줬을 때 회전의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스쿼트 현상은 회전을 많이 줄수록 당점을 쓸수록 큐의 각도가 달라질수록 스쿼트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스피드보다 빨라질수록 스쿼트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커브를 볼 텐데, 자, 이렇게 커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회전을 많이 줘서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갔던 공이 다시 들어오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는 스쿼트와 반대로 스피드를 너무 천천히 칠수록 큐의 각도를 많이 세울수록 오히려 커브 현상이 납니다. 좀 살펴보시죠. 큐의 각도를 살짝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정면을 조준할 텐데, 스피드를 아주 천천히 쳐보면요, 가운데 포인트보다 오른쪽에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스쿼트가 났던 공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커브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도 쳐볼게요. 자, 이번에는 회전을 왼쪽에 주고 스쿼트와는 다르게 스피드를 천천히 치게 되면 회전을 왼쪽에 줬기 때문에 커브 현상이 나서 가운데 포인트보다 약간 왼쪽에 맞게 될 겁니다. 보셨나요? 이런 것을 커브라고 말합니다. 자, 스쿼트와 커브가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스쿼트를 제어하는 방법은 아까 스쿼트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피드가 조금 일정 스피드 이상 빨라지면 스쿼트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스쿼트를 제어하는 방법은 일정 스피드 이상이 아니라 아예 빠르게, 아니면 강한 임팩트를 줘서 스쿼트를 제어하거나, 회전을 이용하니까 스쿼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을 줄이고, 아니면 무회전으로 공을 치는 것이 스쿼트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실전 사례들을 보시면서 함께 알아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비껴치기의 상황에서 내 공이 일적구와 좀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두께를 결정하는 데 조금 용이하죠. 자, 이럴 때 가까울 때는 스쿼트나 커브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두께가 보통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내 공이 일적구와 조금 멀어진다면 일단 첫 번째로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겠죠. 우리가 두께에 대한 자신감이 이런 상황에 떨어지는 이유는 얇게 쳐보려고 했을 때 공이 안 맞거나 아니면 두껍게 맞는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두께가 안 맞는 이유는 첫 번째로 종말 조준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에서 얇게 쳐서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갑자기 부드럽게 치거나, 자, 아니면 스피드를 일정 스피드보다 약간 빠르게 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건데요. 자, 우선 이런 상황에서 일정 스피드 이상 조금 빨라지면 스쿼트가 생기죠. 자, 그럼 얇게 조준한 공이 어떻게 될까요? 자, 회전을 주고 얇게 조준을 했는데요. 자, 일정 수준 이상 스피드가 약간 빨라지면 스쿼트 현상 때문에 방금처럼 안 맞는 현상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자, 반대로 얇게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부드럽게 치면, 자, 회전을 주고요. 조준을 얇게 했는데 부드럽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커브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내 생각보다 두께가 항상 두껍게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우선 우리가 스트로크 편에 배웠던 분리각을 줄이는 스트로크,
분리각을 줄이는 스트로크로 좀 더 분리각을 줄여서 얇게 맞는 효과를 만들어내도 되지만, 스커트와 커브의 현상, 우리가 실전에 쓴 1장에서 배웠던 공의 구름의 원리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스커트가 생기는 이유와 공의 구름의 원리를 따져보면, 자, 회전을 먹을 시간을 공에 충분히 주면, 천천히 부드럽게 쳐서 팔로우를 이용해서 충분히 주면 회전을 먹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커브 현상이 생기고요. 회전을 먹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스커트 현상이 생기겠죠. 자, 다음과 같은 원리 때문에 스커트와 커브 현상이 생기는 것이니까 일정 스피드 이상 빠르게가 아니라 아예 더 빠르게, 또는 임팩트를 주어서 해결해 버리거나 차라리 회전량을 줄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쳐보겠습니다. 자, 회전을 주고요. 두께를 얇게 조준하는데 스피드를 방금처럼 빠르게 가져가면 오히려 스커트 현상이 줄어서 내가 조준한 두께가 정확히 맞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임팩트를 살짝 줘볼까요? 자, 우리가 스트로크 편에서 배웠던 임팩트를 쳐볼 텐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팩트를 무리하게 주다 보면 분리각이 커져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톡탁 빡 중에 가볍게 톡 정도의 임팩트를 써주면 되겠죠. 자,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쳐보면요. 자, 피니쉬에서 간결하게 임팩트를 톡. 자, 이렇게 주면 스커트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스커트를 제어하는 방법 두 번째. 회전을 많이 쓸수록 스커트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 지금처럼 앞돌리기를 짧게 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짧게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 회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의 구름의 원리와 스트로크가 조합되면서 스커트 현상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회전을 줄이고 회전을 원팁이나 반팁 정도로 줄여놓고 공을 치는 게 두께에 대한 정밀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스커트를 줄이기 위해서 회전을 줄여놨으니까 두께를 더 많이 쓰거나 임팩트 또는 당점을 써서 각도를 만들면 되겠죠. 자, 같이 살펴보시죠. 두께는 절반 이상을 쓰고요. 당점은 중에서 중하단으로 놓고 회전은 반팁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임팩트를 줘야겠죠. 자, 그럼 지금과 같이 짧아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멀리 있는 공을 칠 때 회전을 많이 써야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본인이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나 스트로크나 당점에 의한 공의 구름이 달라지는 걸 정확히 제어할 수 없다면 스커트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을 좀 줄이고 치는 것이 스커트를 제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실전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공인데, 얇게 쳐서 빨간 공을 대회전을 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운딩, 되돌아오기 또는 황홀이라고 말하는 공을 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운딩을 칠 때 당연히 빨간 공의 두께를 두껍게 치고요. 상단해 주고 팔로우 샷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일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멀고요. 바운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빠른 스피드를 치게 되거든요. 자, 이때도 우리는 흔히 얇게 맞는 미스를 많이 합니다. 스커트나 커브 현상이 발생해서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회전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자기 느낌보다 항상 조금 더 두껍게 조준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쳐보면요. 자, 두껍게 조준을 하고요. 바운딩을 쳐볼 건데, 스커트가 생기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께가 좀 얇았죠. 회전을 많이 주지 않아도 빠른 스피드로 치고 당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스커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공을 칠 때는 항상
너무 정면으로 맞아서 키스가 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아주 두껍게 조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면 두껍게 조준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느낌을 믿지 마시고 조금 더 두껍게 보신 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치던 샷으로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뒤돌리기도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끔씩 얇아지는 미스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공을 짧게 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것은 각도를 짧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다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치시다가 스커트가 발생해서 얇아지는 효과 때문에 길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빠른 스피드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쳐서 강한 충격을 만들어내고 원쿠션의 반발을 이용하고 투쿠션의 반발을 이용해서 짧아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바운딩처럼 빠르게 치실 거라면 두께를 어떻게 조준하라고요? 더 두껍게 조준해야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빠른 스피드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임팩트를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임팩트를 쓰는 것이 스쿼트 현상을 줄이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각도를 만드는 데도 훨씬 좋을 겁니다. 자, 어떻게 미스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두껍게 치시고 당점도 내리실 텐데 각도를 만든다고 또 회전을 많이 주시면 또 길 테니까 당연히 회전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자, 빠르게 한번 쳐보면요. 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빠르게 치실 거면 자, 이럴 때 빠르게 칠 거면 두께를 훨씬 더 두껍게, 내가 조준한 것보다 두께를 더 두껍게 조준하시고 빠르게 쳐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임팩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스쿼트 제어법에서 빠른 스피드보다는 임팩트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빠르게 치실 거면 차라리 더 빠르게 치는 게 낫다. 자, 더 빠르게 치는 걸 봤으니까 이번에는 임팩트를 써보겠습니다. 자, 분리 스트로크를 쓰시고 두툼하게 조준하신 다음에 힘점을 뒤에 주고 임팩트를 주는 것이 낫겠죠. 자, 영상을 살펴보셨나요? 자, 보통 스쿼트란 회전이나 당점을 쓸 때 이 큐의 운동 방향이 수구의 무게 중심과 조금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며, 자, 일반적으로는 이 수구에 전달하려고 하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수구가 틀어지게 되는 현상을 스쿼트라고 말합니다. 자, 커브란 그럼 무엇일까요? 커브란 이 수구의 회전력과 바닥에 어떤 바닥의 마찰력으로 인해서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자, 회전이나 당점을 쓰면서 이 스트로크로 힘의 전달을 할 때 틀어지는 스쿼트 현상이 발생하다가 바닥의 마찰력이나 시간의 정도에 따라, 거리의 정도에 따라 점점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커브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스쿼트나 커브 현상은 특히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자, 이러한 스쿼트나 커브의 현상은 회전이나 당점을 쓰게 되면서 우리가 스트로크로 힘의 전달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러한 스쿼트나 커브의 정도가 자, 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거리에 따라도 더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이러한 스쿼트나 커브 현상을 고려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두께를 잘 맞추는 방법입니다.